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제가 출연한 한국 직업방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면접 사정 없이 뽀개기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면접 영상을 보실 텐데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라면 저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 두 번째, 해당 출연자의 자세, 태도, 눈빛에서 내가 따라할 건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관은 어떠한 포인트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목적을 두고 영상을 보시면 직접 면접을 보는 것처럼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변에 활력을 선물하는 지원자 양승만입니다.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비스 업무 경험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본인이 했던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1년간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멕시칸 레스토랑 자체가 굉장히 활력을 추구하는 매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낯선 공간에 들어왔으니까 입구에서 헤매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늘 가장 큰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을 통해서 주저하던 고객님들이 저한테 늘 달려오게끔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이 환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안하지만요. 네. 네, 환대는 근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뽑기에는 네.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뭐 경험이 없을까요? 두 번째로는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제가 홀서버를 하면서 음. 제가 느꼈던 감각은 딱 한 가지. 아주 사소한 특징에서 손님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가. 저는 1년간 서버로 복무하면서 마침내 손님의 빨대 소리에서 음료를 리필해 줄 수 있고 손님이 한 번, 두리번 거실 때 화장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즉, 서비스는 환대와 관찰력에서 태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환대를 잘한다 이거는 너무 이제 듣기에는 평이한 대답이었고 다행히 또 제가 추가적으로 경험을 물어봤을 때는 관찰력,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습에서는 좀 만족스럽게 답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다른 경험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본인이 했던 최근에 했던 경험 중에서 본인에게 다소 손해가 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한 가지만 들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 제가 11년도에 근무했던 레스토랑에서 다시 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 매니저님께서 2011년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즉 동기들 같이 일했던 그 사원들이 지금 점장을 하고 있고 또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구중이도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남들보다 가장 늦게 하고 싶고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니저님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 이제 장교에 대한 환심으로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일 23시, 24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경험은 제가 듣기로는 어떤 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그 의지와 어떤 노력들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꾸준히를 자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질문하신 내용의 의도라고 판단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승만 씨는 되게 서비스적인 경험이 많으시고 또 지금 근무하시는 거기에서 막 영입제의가 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장이라도 너무 네. 마음에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승만 씨는 현대백화점을 지원하셨어요. 왜 백화점 산업인지와 왜 현대백화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가치는 죽지 않는다라고 네. 판단을 하였고 네. 그래서 유통업 중에도 가장 오프라인의 가치를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백화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현대 백화점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 정보를 알아보고 또 네.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고 네. 또 직접 현대백화점 판매 지원에 5일 동안 지원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네. 롯데는 약간 대중화에 앞장서는 느낌이 들었고 네. 신세계는 고급화 네. 그리고 현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 구성을 차별화해야겠다. 즉 영업 담당자가 갖고 있는 그런 영업 전략을 이용해서 네. 상품의 차별화 또 공간의 차별화를 이끌어서 손님을 유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CJ A시로 제가 담당하고 있던 남성 패션 네. 전문가는 네.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업 전략 및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에 영업 담당자가 늘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또 현대와 함께 한다면 제가 나중에 영업 담당에서 큰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다. 좋은 점 하나랑 아쉬운 점 하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대백화점 갔을 때 좋은 네. 점 하나와 아쉬운 네. 점 하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네네. 말씀이시죠. 네,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앞에 계시는 면접관님이 내부자로서 알고 계시는 지식에 대해서 형편이 네. 없지만 네. 다만 제가 취업 준비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네. 그 신세계 백화점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스타필드나 네. 물론 백화점 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네.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이제 문화 복합적인 공간의 기능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네. 장점으로는 네. 기존의 백화점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장 살린 기업이 현대백화점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네. 백화점에 방문하는 이유는 네.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여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총 이제 제가 신촌점에서 알바를 했었고 네네. 또 신촌 유프레스점에서 자주 방문하는데 네. 그 고객들이 찾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또한 이제 식품 혹은 패션 네. 아니면 여성 패션, 여성 뷰티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 예로 저와 이제 누나와 작은 매형이 백화점에 방문해서 뭔가 사야 될 때 네. 늘 먼저 현대백화점에 가보고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살 수 없으면 다른 백화점에도 있을까라고 합리적으로 고민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업관리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 다른 백화점과의 비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교상에 있어서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백화점이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은 비교적 괜찮다고 보고요. 특히나 다른 백화점에서 잘하고 있는 바를 바로 비교하면서 이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그 문화복합 기능이 네. 조금 그 현대백화점에 비해서는 좀 낫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능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일단 공부를 하지 못해서 적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나 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롯데백화점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을 위해서 혹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혹은 요가 클래스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지만 네. 어디까지나 참여를 했을 때 배우는 형태의 문화센터입니다. 그러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방문을 했을지라도 경험을 얻는 정도의 문화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일산 킨텍스에서 했었는데 킨텍스 근처에 이제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냥 소대원들과 방문을 했을 때 소대원들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점을 봤을 때 신세계는 확실히 문화공간으로 발전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 문화를 소비하고 또 상품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일단 상품을 소비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화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그럼 그 백화점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되나요? 일단은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 예, 맞습니다. 이런 문화도 있다. 이런 공간도 있다. 즉, 당신이 지금 현재 힘들지만 여기서 느꼈던 이런 문화를 향유하는 게 어떻냐? 재밌지 않냐? 이 문화의 향유에 필요한 그런 상품들은 이것과 이것이 있다.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함으로써 2차적으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복합 기능에 대해서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더 잘하고 있다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부분은 맞는데 단순히 어떤 경험적인 요소, 체험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체험적인 요소를 늘린 이유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험 요소를 하러 그 백화점에 방문을 하고 결국은 그 방문객들이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경쟁성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매장 관리직을 하시는데 네. 본인이 맡은 쪽이 본인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일단 식업 쪽을 맡게 됐어요. 네. 근데 주말에 어떤 가족이 방문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기가 뜨거운 음식을 먹고 약간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응급실에 가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손님이 이 점장 나와라, 그러면서 영업관리자 나와라, 애한테 뭐 이런 음식을 주면 되냐라고 하는 소위 블랙 컨슈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있어서 우리 양승만 씨는 어떤 식으로 고객을 진정을 시키고 달랠 건가요? 일단은 제가 수년간 리더 생활을 하면서 네. 갈등 관리 및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결과로 불만이 있는 사람한테는 네. 그 사람의 편이 돼주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신은 나의 입장이 아니지 않냐? 라는 태도를 갖기 쉬운데 그때 네. 당신의 입장을 이해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권한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드리겠다. 아이가 다친 거에 대해서 지금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고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즉각적인 현장 담당자로서 고객님께서 지금 굉장히 언짢으실 텐데 네.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좀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단순히 백화점의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든지 제가 뭐 영업 담당자라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는 게 주제넘는 서비스가 아니고 또 그를 돕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블랙 컨슈머가 회사에 안겨줄 손해는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또 백화점이 이 정도의 서비스를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고객들을 현대백화점에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네. 그것 때문에 그 막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게 참 네. 그리고 언제 그 고객이 마음을 변할지 모르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거는 승만 씨의 어떤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보상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좀 많이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 하에라는 말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당신이 큰 손해를 안길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 주제없는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생각합니다. 블랙 컨슈머를 다루든 그냥 컨슈머를 다루든 항상 매뉴얼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을 늘 숙지하고 있다가 그 매뉴얼이 허용하는 범위 하에서 서비스, 즉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위기를 타개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승만 씨의 장점이 좀 보이는데 장점은 뭐냐면 의욕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언젠가 그렇게 하면 그 고객이 돌아올 거다.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영업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막연한 기대는 설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입사를 했다 치고 하고 싶은 그런 기획이 있으면 좀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사실 백화점에 입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백화점에 입사한 주인급 인원들의 인스타를 항상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뭔가 팝업스토어 혹은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럼 나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남성 패션을 제가 담당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남성 패션을 좋은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혹은 좋은 매장을 입점시키더라도 약간 유인하기에는 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 네. 라고 고민을 해서 만약에 남성들이 백화점이 허용하는 이미지 하에서 좋아하는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남성들한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형태의 그런 공간을 현대백화점 지하에 개설을 함으로써 남성들에게 당신이 더 멋있게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우리 백화점에 있다라는 걸 한번 어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신세계 쪽을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네, 백화점의 이미지나 특색은 있지만 고객이 바라는 것에는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고객이 바란다면 그게 어떤 선택이든 확실하게 또 주도적으로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백화점 내에서 팝업 스토어 경험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어필했던 거는 끊임없이 새롭게 기획을 했다, 그런 업무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영업 직무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기획력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좀 새롭거나 좀 아니면 타 백화점과 차별화된 그런 기획력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벤치마킹일 수도 있지만 좀 기획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새로운 답변도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작성된 내용 중에 보면 그 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시절에요. 그 승강기 교체했던 네.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승강기가 좀 잦은 고장이 나서 불편을 초래했다고 했는데 네. 결국 그 고장의 원인은 뭐였어요? 저희가 사용하던 건물에 쓰던 학우들의 수가 3,000명입니다. 3,000명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적정 그 중량을 700kg로 잡은 게 잘못이었던 거 생각합니다. 네, 학우들은 이제 3,000명이 오다 보니까 700kg 넘어서 900kg, 800kg까지 탑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승강기의 교체 주기인 10년 전인 한 7년, 8년쯤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통 많이 타게 되면 경보가 울리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이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시기 때 엘리베이터 업체에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700kg, 750kg 안전 중량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딱 거기서 경보음이 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편차를 두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편차가 높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승강기 교체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승강기 교체 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결국은 교체를 했다. 이런 경험을 적어주셨는데 사실은 그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기 이전에 승강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정확히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고요. 근데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7년간의 리더 경험을 했지만 절대로 갑의 관계에서 섰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완전 리더네 라고 판단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팔로우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 저를 따라주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협력 사안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업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합격을 주시겠습니까? 불합격을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인 모습은 굉장히 열정 넘치는 지원자였고요. 그리고 책임감, 리더십 이런 부분도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면접에 참여했던 그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